선생님들. 저 지금 또 난임병원을 막 갔다 왔거든요.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 아침 8시, 아침 9시입니다. 병원을 7시 반에 갔는데 집에 오니까 9시고, 이 감동적인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병원 갔다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네요. 아니, 감동적인 소식은 아니고 그냥 혼자 막 너무 들뜨고 흥분한 지금 상태여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병원 갈 때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못 가지고 갔어요. 오늘도 역시나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 난포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제 난자 채취 일정을 오늘 드디어 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드디어 이제 시험관에 본격적인 엄청난 시작의 과정일 수 있는 난자 채취 일정이 잡혔고, 난자 채취는 내일 모레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2월 12일에 난자 채취를 하게 되고, 난자 채취는 수면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난자를 이렇게 빼내는 거죠. 남편도 그날 같이 정액 채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3일 있다가 이 난자가 수정이 되면 배아가 되겠죠? 요 배아를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15일 화요일에 이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채취를 한다고 무조건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피검사나 자궁 내막 검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제 호르몬 상태와 내막 두께 상태 요런 게 착상이 될 준비가 돼야 이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저는 바로 이식을 못하고 아마 그거를 얼릴 거예요. 그거를 동결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식 일정이 좀 미뤄지는 거예요. 신선 이식, 바로 이식을 할지, 동결 이식, 좀 미뤘다 이식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퇴퇴, 나쁜 말 있으니까 퇴퇴.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사실 저는 시험관 한다고 했을 때 주사 안 무서웠어요. 전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던 게 바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제가 뭘 처방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이거 진짜 무섭다고. 바로 질정입니다. 질정. 제가 질정을 진짜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차라리 주사를 맞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자기 전에 오늘 넣고 내일도 자기 전에 넣고 이틀을 넣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병원을 또 가야 돼요. 오늘 밤 9시에 병원을 또 가서 난포 터트리는 주사라는 걸 맞아야 되거든요. 아마 구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엄청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은 조금 재밌거든요, 시험관이라는 게. 제가 이거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난자 채취 전날에 PCR 검사를 하고 와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난자 채취할 때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카톡이 왔어요. 제가 난자 채취 일정이랑 잡혔다고 하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고생했어.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식사하셔요. 사랑했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고마워, 나도 사랑해. 구선생님들, 지금은 밤 8시고요. 아까 아침에 병원 갔다 온 날이랑 같은 날이고요. 저도 같은 날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 아침이랑. 그래서 지금 드디어 8시, 저녁 8시가 돼서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근데 난포 터지는 주사 맞을 때쯤이 되니까 내 난포가 너무 자라서인지 배가 좀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더라고. 생리통이랑 좀 다르게 아프더라고. 내가 예민한 건지. 근데 선생님도 불편할 거라 그랬잖아요. 난포 터지는 주사는 왜 맞는 건가요? 난포가 이제 터져야지 난자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설명 깔끔하다. 설명 좋다, 오빠. 응. 설명 요정이다. 아무튼 저는 난포를 뿅 하고 터뜨리고 올게요. 병원이다, 병원이야. 제 알람입니다. 알람이야? 박수정이요. 수정이요. 9시 주차신가요? 네, 맞아요.
그 9시 시간에 맞춰서 맞아야 되는 거라서 9시 조금 직전 되면은 맞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여기 대기하고 있어. 마지막에 시간 쪽에. 배 주사 맞고 엉덩이 주사 맞고 2대 맞았어. 2대나 맞았어? 응. 어이구. 주사 맞고 아프진 않고? 응. 그랬어. 어쨌든 잘 맞고 왔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지. 오늘 저녁은 또 어머님이 해주신 LA 갈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LA 갈비는 아마도 방송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십니다. 짠! 오늘의 저녁은 어머님이 해주신 감자탕에 어머님이 해주신 LA 갈비. 이 감자탕 진짜 맛있어요. 나 집에서 하는 감자탕을 처음 먹어보거든. 찍쭉 찢은 김치랑 한꺼번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천국이야, 천국. 나 만나고 먹는다고? 내일 드디어 난자 채취하는 날입니다. 맛있어? 응. 다행이다. 엄청 맛있어. 음흠. 내일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오늘 엄청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 편집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사무실 가서 편집해놓고 채취해야 될 때 수면 마취를 해야 돼서 마스크를 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확인서를 오늘 떼오느라고 코 쑤시고 왔어요. 요즘에는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더라고. 그렇다면 뉴스에서 봤어. 없더라고. 아 그래? 응.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구나. 응. 여보 오늘 자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먹고 싶은 거 먹을까? 12시부터 금식이라 뭔가 꼭 먹이고 재워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오늘 12시부터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 아니 내일 아침에 9시에 시술하고 이렇게 깨고 하고 나면 점심 넘을 거란 말이야. 응. 얼마나 배고프겠어. 맛있네. 짠짜란.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시험관 시술을 이제 결정을 막 했을 때 제가 공부해 본 거예요. 인터넷에 막 서치해가지고 시험관 시술이 뭔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놨던 겁니다. 내일 난자 채취하는 기념 다시 한번 들춰보기. 시험관 시험 보는 거 같아. 그러게. 시험관 고사. 이거 시험관 시술이란 정자와 남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착상 직전에 배아까지 키우는 체외 수정 시술. 이해가 됩니까? 쏙쏙됩니다. 그치? 그리고 시험관은 이렇게 보면은 1일에서부터 약 대략 28일까지의 기간이 걸려요. 한 번 1차 하는데.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면서 시험관은 시작이 되거든요. 생리 시작하고 3일 있다 병원 예약을 잡아서 이때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생리 3일차부터 생리 14일 때까지 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서 초음파로 계속 난포가 자라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자 이제 난포가 다 자랐다 하면은 난포 성숙 주사, 즉 난포 터지는 주사, 제가 어제 맞는 주사 있죠. 그거를 맞는 거예요. 주사 맞고 34시간에서 40시간 이후에 난자가 성숙이 되고 배란이 되기 때문에 34시간에서 40시간 이후에 난자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인 거예요. 우리는 어제 저녁 9시에 난포 터지는 주사 맞았고 내일 오전 9시에 채취를 하니까 딱 34시간 만이다. 그치? 36시간. 36시간. 이렇게 난자 채취를 이때 하고 3일 있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 이 채취할 땐 수면 마취를 하고 이식할 땐 수면 마취를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있다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응. 우리가 사람마다 이 일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응, 맞아, 맞아. 좀 가감이 있을 수 있고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응. 우리 같은 경우는 요 생리 시작하는 요것도 주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의 반응은 잘 안 돼서 여기서 좀 늘어나고 응. 맞아, 맞아. 난포를 이제 키우는 응.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어, 지금은 맞아, 맞아.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 맞아, 맞아.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시간이 더 줄거나 더 늘거나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내일 하는 채취는 바로바로 무엇이냐? 성숙이 완료된 난자에서 배란되기 직전에 질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예요. 배란에다가 아니 난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난자를 펌프를 통해 흡 하고 빨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내일 채취고 소미가 바늘로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난자를 슉 하고 빨아들여 봐봐. 무슨 소리야? 소미한테 달라는 거야? 소미도 이렇게 휴 빨아들일까? 소미도 이렇게 휴 빨아들여야지. 손님 머리 좀 자르시지요. 짠짜잔.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적 넣는 거 엄청 무섭다고 엄청 공포스럽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는 넣었다는 얘기. 아, 어젯밤에 진짜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다? 막상 넣어보니까 너무너무 껌이었다. 막상 해보니까 진짜 너무 껌인 거예요. 와, 나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왜 그동안 벌벌 떨었나 몰라. 놀라워. 어제 막상 이거를 넣을 시간이 되니까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생기는 거야.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스가 드는 거야. 아무튼 갑자기 얼굴이 불쑥 나왔네. 이거 어떻게? 근데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 제가 인터넷에 질정 쉽게 넣는 법 이런 거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정 넣어야 되는데 무서우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질정 넣는 그 부위에다가 물을 좀 묻히래. 두 번째는 물을 묻히래. 그렇게 한 다음에 넣으니까 생각보다 쑥 들어가더라고요. 난 너무 이걸 넣고 너무 엄청난 용기가 생겼어. 난 이 인생에서 나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겼어. 이 질정을 성공함으로써 내일 만나자. 알았지? 거기 너무 좁지? 내일 더 좁은 데로 갈 수도 있어. 아니야, 내일 얘는 얘한테는 여기도 충분히 넓은 세상인데 내일은 바다같이 넓은 곳으로 갈 거야. 내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거야. 조금 다르게 생긴 작은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그 친구랑 잘 지내봐야 돼. 알았지?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래.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 친구랑 잘 지내면 아주 좋은 일 있을 거야. 날씨야. 내일 조금 무섭게 생긴 기계가 너한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다 큰 그림이란다. 무슨 소리야? 내일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맞아. 그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왜냐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1시 17분이고 저는 12시가 되면은 금식이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단호박 샐러드, 견과류, 크래커, 포도주스. 내일을 위해 먹습니다. 오늘 드디어 난자 채취한 날이라서 8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병원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관 하셨던 구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셨는데 시보리가 있는 옷을 입지 말라고 수면 마취할 때 시보리 있는 옷 입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다 올라가. 됐다. 됐지? 됐다. 할 때 시술할 때 머리에 캡을 씌우니까 가발 쓰실 거면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야. 너무 착하시네. 근데 그게 너무 꿀팁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발 안 쓰고 모자 쓰고 가서
캡 쓰면은 가발 쓰고 캡 쓰면은 진짜 핵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가발 벗겨질 수도 있고 그 고 선생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거 안 내보낼 거야. 응. 그렇게. 난 붙어진 주사 맞은 뒤로 완전 뽕뽕뽕 이런 느낌으로 아파. 얼른 가버리자. 얼른 가서 뽑아내. 입구까지 오는 것도 우린 되게 힘들었네. 어제 밤에 갑자기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전화해서 이래 괜찮은 거냐 여쭤봤는데 그냥 괜찮다고 내일 똑같이 시술 받으러 오라고 얘기는 해주시긴 했는데 뭔가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걱정돼. 왜 피가 나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무사히 질정을 그래도 넣었다는 점. 난 수면 마취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수면 마취하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치? 예전엔 되게 무서워했는데. 마음 아픈 얘기다. 기분이 어때? 박수정이요. 앉아. 좋지. 성우 그때 뭐 선생님 얘기해주고 왔었는데 너무 긴장돼.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공한 프라 그래가지고 수술실 되게 무서웠는데 저 심장 각도수 너무 빠르다고 계속 숨 크게 쉬라고 그래가지고 마취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리셨어요? 이런 말밖에는 못 들어가지고 아니요 알겠어요. 눈물이 나오네. 핸드폰을 켜야 될 것 같아서 켰는데 비번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비번 한 20번 만에 겨우 핸드폰이 온 것 같아. 지금 아픈 거는 아랫배가 조금
묵직한 정도? 박수장님 네, 깼어요? 네. 방금보다 좀 나아요 어때요? 아, 네, 방금보다 제가 아까 네, 좀 덜 깨서 외래 갔다 온다 했잖아요. 네. 아까보다 좀 정신이 네. 몽롱한 거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지금? 네. 응. 그 우리 11개 나왔잖아요. 11개요? 엄청 잘 나왔어요. 아, 응. 11개가 공남포가 아니고. 난자가 11개 나왔어요. 아. 그 이제 배아가 몇 개까지 만들어진지 봐야 돼요.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진짜. 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사히 난자 채취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오늘이 아니면은 생생한 이 후기 썰을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기억이 흐릿해질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다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보통 난자 채취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되게 좀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난자 채취를 하러 갔던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사 맞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되게 기쁘고 들떴었어요. 뭔가 진행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얘기를 드렸죠. 제가 하혈을 하고 있다. 어제 밤부터 하혈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혈을 하고 있고 양은 적지만 하혈을 하고 있는데 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채취실에 계시는 간호사분께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다라고 하시고 채취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일단 가운 갈아입고 이제 수면 마취할 때 여기에 주사 바늘을 꼽거든요. 왜냐면 수면 마취할 때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마취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늘을 미리 꽂아놔요. 바늘을 꽂고 그리고 거기다가 채취 전에 미리 진통제를 넣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통제 미리 맞았어요. 왠지 난자 채취 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후기를 많이 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채취 대기실에서 이제 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정님 담당 선생님께서 잠깐 외래로 보자고 하세요. 외래를 보러 갔어요.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전 당연히 선생님 딱 보러 갔는데 하혈 얘기를 당연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박수정님 피검사 결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띠용했죠. 생각지도 못한 피검사라니? 피검사 왜 또 뭐가 또 문제인데? 피검사 결과 어떤 호르몬 수치가 있어요. 그거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특정 호르몬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초음파상으로 난포 개수로는 이 호르몬 수치가 3000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저는 5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난자를 채취한다고 해도 한두 개밖에 채취를 못할 거래요. 그 초음파상으로 보였던 그 난포들이 대부분 공난포거나 뭐 미성숙 난자가 들어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난자가 한두 개밖에 채취가 안 될 것이고 한두 개가 채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미성숙이거나 등급이 낮거나 착상 확률이 낮은 그런 애들일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인 거야 진짜. 아니 그래도 어쨌든 오늘 채취는 하긴 할 거다. 해보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해서 주사 맞고 난자 채취까지 하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고생은 아니긴 했거든요. 저한테는 병원 다니는 것도 괜찮았고 한데 이게 어쨌든 여자 몸을 되게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절망적이어서 제가 막 울먹거렸거든요.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달래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엄청 많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하혈도 하고 있긴 하니까 초음파도 한번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초음파를 봤는데 여기서 또 2차 충격. 자궁 내막이 탈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자도 없는데 내막도 탈락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도 선생님이 침착하게
오늘 그래도 채취는 할 거고 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식은 못한다. 이 얘기도 좀 충격이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3일 뒤에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 오늘 채취하고 3일 뒤에 이식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 3일 뒤에 일정을 제 스케줄을 다 빼놓은 상태였어요. 이식도 못한다니 이거 완전 쓰리 콤보로 저한테 쿵쿵쿵이 된 거예요. 왜 이식을 못하냐면 지금 제 자궁 내막이 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식을 하면 탈락된 내막과 함께 배아도 같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제 자궁 내막이 이식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채취한 제 난자랑 남편의 정자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수정된 배아를 얼렸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 그때 이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당연히 바로 이식을 하는 건 줄 알아서 그걸 신선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신선 이식인 줄 알아서 그 동결 배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지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동결이 나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심장이 쿵했죠. 동결? 동결 어떡해. 동결이라니 이러면서 막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다시 채취실로 가서 대기를 했죠. 근데 채취하기까지 채취 대기실에서 1시간 정도 대기를 했어요. 1시간 대기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이 좀 놓였던 게 그 와중에 좀 다행이었던 게 그 대기하는 공간이 엄청 아늑한 거예요.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그 대기하는 공간에 막 아늑한 조명에 아늑한 침대에 아늑한 이불까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채취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취하는 거면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예전에 위내시경 받을 때도 좀 내시경 수면 마취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무서웠던 게 그 내시경실의 공간이 너무 삭막하고 그 특유의 무서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회색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싫었거든요. 그 무서운 느낌이. 근데 여긴 역시 난임병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꾸며놨구나. 채취하는 곳을 일부러 마음 편하라고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웬걸? 1시간 뒤에 박수정님 채취실로 가실게요 하는데 거기가 채취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간 채취실은 다른 곳이었고 그곳은 굉장히 수술실 같은 느낌? 예전에 내시경 봤던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엄청 삭막하고 그 수술실 특유의 무서운 분위기? 기계 엄청 많고 한 6, 7분께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그 특유의 삭막한 무서운 제가 겁이 진짜 많아요. 겁이 진짜 많아서 그리고 그 채취하는 곳 의자가 제가 다니는 병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쫙 벌려가지고 끼우고 팔도 위로 좌우로 쫙 뻗어가지고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자세로 고정이 된 상태로 채취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세로 제 팔과 다리가 고정이 되는 순간 더 무서움을 느끼긴 했어요. 아마 그 전에 안 좋은 그 쓰리 콤보 소식을 딱딱딱 들어서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그 자세가 무서웠던 건지 그때 엄청난 극강의 공포가 몰려와가지고 제 손가락에 심박수 재는 걸 이렇게 끼워주셨는데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기계가 삐삐삐 거릴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님께서 저를 엄청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빨리 마취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마취하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채취하기 전에 1시간 대기했잖아요. 그때 들은 건데 채취 시술이 끝나자마자 환자를 막 깨워요. 깨워가지고 땡땡땡님 난자 채취 몇 개 됐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가시면 다시 2시간 동안 이렇게 쿨쿨쿨 자다가 회복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대기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옆방에서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땡땡땡님 몇 개 채취되셨어요? 몇 개 채취되셨어요? 몇 개. 그래서 대기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채취됐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시술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박수정님 11개 채취
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바로 연구실에 문의를 드려봤는데 한 개만 미성숙 난자고 나머지 10개는 정상이래요. 이 정도로 고민되시진 않으셨었는데 어쨌든 제가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전 그거 찍은 기억도 없잖아요. 제가 찍은 영상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찍어두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안 찍어뒀으면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자 채취하시는 분들은 그거 찍어두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찍었다는 거를 기억을 못하는 게 전 너무너무 웃기고 신기해요. 회복실에서 2시간 동안 자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11개, 그러니까 10개죠. 10개, 한 개는 미성숙이니까 10개가 채취가 됐다는 게 엄청 기쁘다기보다는 되게 얼떨떨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인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마냥 기쁘고 마냥 좋고 마냥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제 상태는 어떻냐. 채취 직후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소변을 보니까 그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 볼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궁이랑 방광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방광을 건드린대요. 진통제 먹기 전까진 좀 아팠는데 진통제를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안 아프고 언제 아프냐. 소변 볼 때랑 그리고 걸을 때가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서 채취하고 24시간 동안은 절대 안정하라고 되게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소변 볼 때 피가 나오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를 엄청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지금 엄청 지혈을 해둔 상태래요. 그래서 소변 볼 때 조금이라도 피가 섞여서 나오면 바로 병원에 와야 되고 만약에 피가 나면 엄청 아프다. 그러니까 그 소변 색깔을 계속 신중하게 관찰을 해주고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를 엄청 강조해 주셨고 암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생리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생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약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은 그때 냉동해줬던 배아 있죠. 그거를 슉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식하는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지금 되게 쌩쌩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걷는 거 못하는 거 빼고는 요 입은 아주 쌩쌩한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그래도 난자 10개나 나왔잖아요. 전 그거에 엄청 만족을 하고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호르몬 수치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불편하고. 아이고. 지혈이 잘 돼야 될 텐데. 크게 웃으면 배 아프고 음. 소변 보면 아프고 걸으면 아프고 근데 크게 아프진 않네. 뭐 저기 출출하진 않지. 뭐 좀 먹어봤으면 좋으려나? 뭐 좀 먹을까? 배고파? 뭐 먹을까? 약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랬어. 저기 뭐 만두도 있고